예, 반갑습니다. 자, 바타임의 세계 오늘은 지구학 집중 탐구입니다. 자, 진행을 맡은 입시킬러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 같이 나왔어요. 다 같이 나왔고 일단 1부는 홍인환 선생님이 지구학 집중 탐구를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선생님들도 좀 뭐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말씀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물리부터 인사 좀 하시죠. 네, 물리 담당하고 있는 윤달성입니다. 깊이. 네, 깊이가 다른 화학 김견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생명과학의 변동훈 선생님입니다. 네, 지우가 홍인왕입니다. 오. 어떻게 선생님들 접종은 어떠셨어요? 네, 다 완료했습니다. 네, 완료했습니다. 2차까지인가? 2차 완료입니다. 2차 완료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마스크 벗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 조심하시고요. 하여튼 뭐 그래서. 자, 오늘은 우리가 지금 시리즈로 계속하고 있죠. 물리 집중, 화학 집중, 생명과학 집중. 오늘은 마지막 지구학 집중 시간입니다. 그래서 홍인환 선생님이 나오셨는데 이거 지금 또 늦은 시간 이렇게 또 저희들 수업 다 끝나고 오셔갖고 선생님도 고생 정말 많으십니다. 아, 방학이라 아침에도 수업 있으시죠? 네. 아침하고 수업 끝나고 또 와서 지금 촬영하고 밤 11시가 넘어서 어떻게 좀 좋아요, 구독, 그다음 댓글 좀 많이 남겨주셔서 선생님들도 그게 힘입니다. 오늘 주제 제가 한번 정해봐요. 지구학 집중 탐구인데 주제를 한번 정해봤는데 지구과학 이대로 좋은가? 지구과학 이대로 좋은가? 제가 궁금한데 지구과학을 아이들이 많이 선택하잖아요. 네, 그렇죠. 생명과학 당연히 많이 선택하는데 앞으로 더 지구과학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이렇게 지구과학을 이렇게 많이 선택하는 이유가 있나요? 물화를 못해서죠. 못해 물리화. 물화를 끝까지 할 수 없으니까. 물화생? 아니요, 어차피 두 개를 해야 되니까. 예. 생명에서 넘어온 애들은 별로 없고요. 거의 화학에서 넘어오죠. 네. 그러니까 포기가 빠른 애들. 그렇죠. 네. 그런 경우가 많죠. 지구과학.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등급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포기가 빠르니까 등급이 안 나오죠. 등급이 안 나오던데. 네. 그것도 재수생리. 그러니까 포기가 빠른 애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네. 타 과목에 비해서 학습량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든요. 지구학을 재수생이었는데 지구학 선택 지구학이 7등급 육모가 7등급 나왔더라고. 그래서 작년에는 다른 거 선택한 줄 알았어요. 처음 선택한 게 작년에도 지구학 선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아이들은요. 사회문화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사회문화 통합이니까. 사문이나 생윤 쪽으로 가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네. 수시 최저는 한 과목이라서 뭐 가능성이 있지만 정시험 지원 자체가 안 되니까 탐구가 두 과목 반영이니까. 왜냐면 이게 혹시나 무시하는 바를까봐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조심스럽게 좀. 네. 왜냐하면 이게 7등급이면 안 했다고 봐야 돼요. 공부 자체를. 그쵸. 그러니까 작년에 했다고 했는데 네. 작년에 시험을 응시한 거지 공부를 했다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7등급은. 네. 왜냐하면 이게 마킹만 하면 웬만하면 7, 8은 나오는 등급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 준비를 했다, 내가 공부를 했다, 뭘 했었다. 이건 정확하게 아니에요. 그거는. 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죠. 지금 투 과목이 많이 줄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올해 약대 의학 계열 약대 때문에 투 과목이 많이 줄어놓은 상태예요. 그러면은 투 과목을 줄면은 일단은 아이들이 의학 계열을 겨냥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구과학이면 생명이 또 다시 늘겠죠. 아니요, G2는 줄었어요. 줄었어요. G2는 계속 줄어요. 왜냐면 지원에 있던 천문이 다 G2로 넘어갔기 때문에. 작년 대비 지구학 2. 네. 네. 그러니까 G1에 있던 어려운 천문이 다 G2로 넘어갔기 때문에 네. 이게 지구과학 2가 이제 소위 애들 말로 하면 꿀 과목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용이 다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과학 2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과학 2를 했던 이유는 이제 서울대를 생각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시간 대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G2로 한 건데 좋진 않지만 근데 이제 천문이 넘어가니까 이게 시간적 효율도 사라졌고 쉬운 부분도 사라졌어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화학을 그냥 해야겠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화투는 늘었어요. 화투 인원은 늘었고 G2는 많이 줄었죠. 상대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물투하고 생투가 줄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구과학이 이게 참 보면 뭐랄까요?
참 아이들이 쉽게들 많이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지구과학을 이렇게 많이 선택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뭐 아무래도 있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쉽다는 인식이 네, 다른 어떤 과목보다 쉽다는 인식이 크기 때문에 네, 이제 선택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나는 어느 정도 물화를 하는 친구들이 물화를 어느 정도 공부를 했을 때 나온 등급과 네, 내가 봤을 때 공부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제 지구과학 선택했는데 자기보다 등급이 좋은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거든 그때부터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소문을 타고 나면서 조금씩 늘어갖고 이제 현 상황에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구과학이 이제 쉬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일단 쉽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모든 과학 선생님들이 지구과학을 무시해요. 과학이냐? 과학이 아니다. 과학이 지구사회다. 물어보세요. 직접. 지구사회다. 어, 과학도 아닌 걸 한다. 이런 얘기한단 말이에요. 질이다. 예.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팽배해 있다 보니까 애들도 은연중에 지구과학은 과학이 아니다. 그러니까 쉽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뭐 종합적 사고를 요한다거나 이러지 않는다. 쉽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것들은 답을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예. 이게 뭔 말을 했는지. 네. 근데 지학은 답은 보면 이해가 돼요. 해설지 답. 예. 해설지를 보면 이해는 돼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것만 외우면 되는 거야? 아니면 이것도 외워야 되는 거야? 결국엔 다 외워야 되는 거야. 이걸로 기결을 해요, 애들이. 그러니까 내가 외우기만 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읽었을 때 이해가 안 돼야 어렵다는데 읽으면 이해가 되니까 이건 내가 외우기만 하면 돼. 내가 암기만 하면 이건 언제든지 맞출 수 있어. 그렇죠.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끝까지 안 해온다는 거죠. 문제는.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 보통 학부모님들 학생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이거 학생들 잘 안 들어요. 우리 방송. 학부모님들 많이 듣는데 자 보세요. 쉽다고 인식하니까 아이들이 지구과학을 많이 선택을 하죠. 그러면 지구과학 인원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평가 방식은 절대가 아니라 상대평가입니다. 4% 무조건 잘라내야지 1등급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4%의 상대적 인원을 이게 어떨 때 문제가 물리 같은 경우 뭐 작년인가요? 쉬어갖고 막 이게 4%가 넘어버렸잖아요. 그럴 수도 있으면 사실 표점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요. 그러면 문제 변별력 주기에서 인원이 많이 늘어나면 좋은 게 아니라 인원이 늘어난 만큼 또 문제의 변별력이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홍인학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쉽다라고 인식을 해버리면 이게 그렇게 받아들이면 결국 제가 볼 때는 수능에서 6등급, 7등급 나온다는 얘기예요. 쉬운 건 맞죠. 그러니까 물화생에 비해서 쉬운 건 확실해요. 그렇죠. 그거야 맞죠. 네, 물화생에 비해서 쉬운 건. 지구과학 자체의 얘가 문제가 걔네들이 생각하는 암기하면 된다.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암기하면 된다. 이 말이 틀리진 않아요. 암기하면 돼요. 근데 암기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암기가 되려면 결국엔 반복을 해줘야 되는데 한 번만 훑고 나면 난 한 바퀴 돌았어. 난 이제 문제만 풀면 돼. 근데 아직도 장바구니에 수특이 들어있다고 얘는. 결제 버튼을 안 눌러요. 왜? 나중에 내가 뭐라도 다 푼다 시간이 나면. 근데 아직은 아니다. 왜냐면 지금 난 수학이 부족하니까. 뭐가 부족하니까. 그러다가 막판에 와서 문제풀이를 하게 되면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이런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지학은. 지금 시기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개념이 안 돼 있어서 문제를 못 푸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개념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그럼 부랴부랴 이제 개념을 하려고 하고. 지구과학에서의 개념이라는 건 개념을 하면서 외워놔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뭐냐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 끝까지 못 간 거야 아직 책을. 그러니까 이게 뭐가 다르냐면 물리나 화학이나 생명과학은 애들이 내신할 때 신경을 좀 써요. 그나마 내신 공부할 때. 특히나 물리나 화학은 뭐 외웠다 까먹는 이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면 그렇죠. 쭉 간단 말이죠. 그래서 장점이잖아요. 그게 한번 잡히면 쭉 간다. 점수에 등락폭이 없다. 하지만 안 잡힌다. 이거잖아요. 근데 지학은 상대적으로 암기하는 게 많으니까 외워도 까먹어요. 시간이 지나면. 근데 더군다나 내신 때는 4번 시험 보잖아요. 단어별 잘라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2학기가 되면 1학기건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요.
그 상태에서 겨울방학을 맞이해요. 다시 3학년 겨울방학. 3학년. 3학년 겨울방학이 돼서 3학년 겨울방학 때 학원에 오는 애들도 있고 뭐 인강을 보는 애들도 있어요. 그때 꾸역꾸역 어떻게든 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3월이 되면 다시 또 쭉 쉬어요. 왜 내신 해야 되거나 혹은 부족한 수학하거나 부족한 국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네가 2달 공부하면 2달을 쉬고요. 한 달 공부 한 달을 쉬어요. 공부한 시간만큼 쉬니까 텀이 생겨요. 그러면 외웠던 것들을 까먹어요. 하지만 이걸 답을 봤을 땐 내가 모른다는 생각을 하진 않아요. 왜냐면 봤던 거니까. 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개념을 한 바퀴 돌린다는 건 끝까지 한번 보고 나서 이 개념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문제 정도는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 기본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문제점을 알겠는데 그러면 홍인양 선생님의 비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6월이 아니라 예비 겨울방학부터 갈게요. 예비 고3 겨울방학부터 해서 총 이게 좀 뭐 지금 고3 6편 끝난 애들 끝났다면 지금 그래도 후배 애들이 또 올라오니까 너희 때부터는 예비 고3 때 이렇게 공부를 해라. 그러면 이렇게만 네가 선생님이 이렇게만 얘기해서 이렇게만 니네 지켜준다면 1등급은 보장받을 수 있다. 그 정리 좀 한번 좀 해주세요. 이건 대부분의 과목들이 다 똑같은데 네. 일단 겨울방학 한 10주 정도 돼요. 네. 3월 교육청을 보기 전까지 10주 정도 동안에 개념을 한번 돌아야 돼요. 네. 인강을 보든 학원을 다니든. 네. 그러니까 학원을 다니면 당연히 한 바퀴 돌게 될 거고요. 인강을 보게 되면 진짜 신경 써서 끝까지 일단 개념을 봐야 돼요. 문제를 못 풀어도 되니까 일단은 끝까지 한번 가야 되고요. 그리고 3월 달에 한 5, 6주 정도, 그러니까 내신 기간 한 2, 3주 쉰다고 치고 5, 6주 정도에 걸쳐서 수능 특강을 많이 틀리든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일단 한번 풀어야 돼요. 끝까지 한번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신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시중에 있는 문제집들을 좀 풀어봐야 돼. 아무거나 한 권 정도.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애들에서는 엔제라고 불리는데 지구학 파트별로 문제 모아놓은 거. 예. 뭐 시중 문제집이어도 되고 선생님들 거여도 되고 뭐 학원 다녀도 뭐든 상관이 없는데 엔제를 한번 풀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유가 생기면 기출도 같이 푸는 거죠. 기출 풀고 그리고 기말고사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완성이죠. 당연히. 수능 완성 풀고 이제 그 다음에는 마무리. 예, 마무리로 이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제 각종 봉투 모의고사들 이런 것들을 보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당부는 뭐냐면 애들 사이에서 요즘에 이제 애들 사이에서 뭐가 있냐면 학생들이 평론가예요. 얘들이 자꾸 뭘 평가해요. 이 문제집은 퀄리티가 어쩌네. 이건 문제가 퀄이 좋네. 이거는 뭐 거의 평가원스럽네. 난 도대체 얘네가 무슨 생각을 갖고 평가원스럽다는 말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이 누구 건 평가원스럽고 누구 건 뭘 어쩌고 누구 건 뭘 어쩌고 이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EBS가 베이스가 돼야 돼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와서 그래. 근데 EBS는 연계율이 50% 떨어지지 않았나요? 간접으로?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어떤 책이 50%인데요? 시중에는 그 어떤 책이 50%짜리가 있냐는 거죠.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평가원 사람들이 시험을 출제하는데 평가원 사람들이 감수해준 책이 EBS예요. 근데 왜 그걸 무시하냐는 거예요. EBS를 꼭 풀어라. 그쵸. 무조건 풀어라. 달달달달 외울 정도까지 해야 돼요. 왜냐면 이 EBS 책은 좋은 책이다가 아니에요. 봐야 되는 책이에요. 내신으로 치면 학교 선생님이 주는 프린트예요. 시험 낸다고 여기서. 이게 문제가 좋든 안 좋든 혹은 뭐 지엽이든 아니든 일단 봐야 된다고요. 그걸 먼저 봐야 되는데 그게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이것도 풀고 저것도 풀고 뭐가 좋네 뭐가 안 좋네 누구는 뭘 잘하네 내년에 해도 되거든요. 지금 학생의 입장에서는 그냥 닥치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거고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양을 최소화시킨다면 EBS나 기출은 기본이라는 거예요. 근데 EBS나 기출만 해도 충분히 1등급 나와요. 근데 이게 불안 요소라는 게 있잖아요. 남들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혹시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니야? 안 나와요. 거기서 안 나오는데 어떻게 개인 강사의 문제가 수능에 나오겠어요? 절대 그런 일은 없거든요. 그럼 그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새로운 형태의 문제, 처음 보는 자료, 처음 보는 그림이 나왔을 때 적응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지 수능 시험지를 미리 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수능 시험지를 미리 보는 건 결국에는 EBS에서 바뀐 형태, 새로운 형태의 문제 혹 그 해에 6평, 9평 심지어 교육청 정도까지는 교육청 아이들이 그러니까 작년까지의 기출은 엄청 풀거든요. 근데 본인이 시험 본 해의 기출은 한 번 풀고 말아요. 더 이상 풀질 않아요. 딱 시험을 봤다고.
그게 제일 중요한데 사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먼저 반복이 돼야 되고 그게 반복이 다 된 상태라면 다른 어떤 문제집을 풀어도 상관이 없지만 그게 안 됐다면 위험합니다. 예, 위험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발 좀 꾸준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하다 말다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실제로 본 친구 중에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겨울방학 때 하고 얘는 내신 때도 열심히 했어요. 지구과학을. 그래서 3월에 바로 1등급이 나왔어요. 그리고 4월까지도 1등급이 나왔어요. 근데 내신을 챙긴다고 중간을 쉬었어요. 아이고. 6평 때 25점 맞았어요. 6평 때 25점 맞고 7월에 28점 맞고요. 아이고. 그리고 이제 내신이 다 끝났으니까 학원에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모의고사를 푸는데 17점, 난이도 높여버리니까 17점. 그러니까 그때 와서 느끼는 거야. 쉬니까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아무것도는 아니죠. 기억은 나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을 못 고르겠어요. 그럼 다시 또 쌓아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암기량이 조금 있는 과목이다 보니까 끊어짐이 있으면 결국엔 잊을 수밖에 없어요. 끊어짐이 있으면. 그러니까 꾸준함이 중요해요.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그리고 어려운 형태의 문제보다는 개념. 기본적인 개념.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응용하는 개념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개념이 다 정리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게 조금 달라요. 다른 과목이랑. 알겠습니다. 이 지구학은 그러니까 제가 보면 딱 그죠. 점수가 안 나오는 건 예를 들어 물리나 화학 같은 경우는 이해와 그 다음에 개념 수학적 요소도 좀 들어가고 어떠한 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지구과학은 성실한 그렇죠. 무조건 성실도의 척도죠. 우선이고 네. 그 다음에 정말 지구과학 성적이 안 나오는 건 그냥 안 했다라고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왜냐하면 좀만 했으면 30초 후반까지는 무난히 나와요. 그렇죠. 대신에 하면 보장받을 수 있는 등급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과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굉장히 오늘 가장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다른 물화생에 비해서 정말로 본인이 정말 투자를 정말 하신다면은 확실한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게 지구과학인 것 같습니다. 저도 요 근래 계속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과탐 성적 나오는 학생들은 되게 반가워요. 왜 반가우냐면 최소한 너는 수시가 안 되더라도 정시에는 그래도 인서울이 될 수 있을 거다. 그게 속마음을 내가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내신이 1등급이면 뭐합니까? 과탐이 5가 나오는데 난 되게 불안해요. 수능체제를 이 아이가 과연 맞출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에 수시가 안 됐을 때 정시로 과연 이 아이가 갈 수 있을까? 과탐이 안 나왔는데 수학은 또 3등급이야.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진다고요. 수학이 3등급이고 4등급이라도 정시에 탐구가 합평균 2나 1.5만 나와도 인정이 돼요. 그래서 이과생 여러분들 오늘 그 지구과학 집중탐구로 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물화생지 집중 끝났는데 우리 홍장 선생님 말씀대로 일단 성실함이 무기로 가지고 정말로 지금 아직도 안 늦은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시기에 학원에 오는 친구들이라든가 상담을 하는 친구들 중에 이제 어머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모든 과목들이 문제풀이가 들어가는 문제풀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애가 아직 개념이 안 돼 있어서 선생님 제가 아직 개념이 안 돼 있어서 지금 이 문제풀이를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개념을 채우고 다시 올게요.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다시 못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너 개념할 때 딴 애 노니? 걔는 한단 말이지. 지금까지 안 해서 이렇게 늦었으면 뛰어야 됩니다. 두 개 동시에 해야 된다고요. 채워서 올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타이트하게 해야 됩니다. 채워서 오겠다. 채워서 나중에 하겠다. 이건 여전히 또 다시 한번 뒤로 미루는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해서는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지구과학 집중탐구는 여기까지 진행하는 거로 하고 혹시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까 저도 진짜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하면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있어서 등급을 못 만드는 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시간만 투자해서 정말 암기만 해주고 정말 저도 솔직히 풀어봤어요. 지구과학 문제를요. 근데
좀 상식적인 문제들도 많이 있는 것 있어요.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각이 그래서 모르겠어요. 아이들 입장하고 제 입장하고 틀린 건지 모르겠지만 문제를 봤을 때 정말 아이들이 좀만 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등급의 과목인 것 같은데 정말 이걸 그렇게 줘도 못 먹나? 이런 느낌이 드는 것도 있죠. 만약에 지구과학이 5등급, 6등급, 7등급 나오는 학생들은 솔직히 그런 거 안 한 거다. 이건 인정해야 된다. 하면 진짜 인강이라도 완강을 한번 한다면 그런 등급 안 나온다. 맞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EBS는 진짜 죽기 살기로 다 풀어라. 네. 무조건 풀어라. 딸딸딸 외울 정도 몇 페이지에 뭐가 나올 정도로 외우고 풀고 해라. 야, 오늘 지구학 집중 탐구는 여기까지 진행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